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이슈와 뉴스의 숨은 의미들을 탈탈 털어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2,300억 달러를 넘어선 지금 드디어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입법 발의하셨는데 지금 이제 만드신 그 법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주요 골자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들께서 디지털 자산 좀 어색할 것 같아서 네.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익숙한 것은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일 네. 겁니다. 가상자산.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있고 특근법에 가상자산 용어도 이미 법에 들어가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조금 부정적이잖아요. 없는데 자산이래.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가상이라는 의미 자체가. 가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규제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디지털 상에 있는 코인이다. 디지털 상에 있는 화폐다. 이런 의미로 그 기술적인 얘기거든요. 없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이라는 기술 쪽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여서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이걸 이름을 바꿔보자라고 했는데 대부분 동의하시더라고요. 네.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기존에 이제 코인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있었고 자금 세탁 방지하는 특근법이 있었지만 이 법은 코인을 발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코인을 매매하고 중개하고 이런 업에 관한 것까지 다, 그리고 여기에서 불공정 거래까지 다, 그리고 이것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서 감독을 해야 되고 하는가, 이 업권 전체에 관한 법이어서 이거를 그래서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즉 코인에 대한 기본법, 모든 것이 있는 법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만들게 된 이유는 미국은 벌써 지니어스 액트라고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테더, 서클 이런 게 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있고, 홍콩도 있고, 일본도 있고, 싱가포르도 이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럽의 미카, 이게 그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늦어지면 이 전 세계의 결제를 관장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싶어가지고 제가 정말 노력을 해서 만든 법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말씀을 들어보니 민병덕이 쏘아올린 불화살 이런 의미가 딱 적절할 것 같은데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것, 그리고 사업자 유형을 10단계로 나눠서 이제 규제를 적용하는 것, 그리고 정책, 관리 감독, 자율 규제를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하는 것들이 가장 눈에 띄는데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미국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리고 중국은 정부 주도의 CBDC 형태로 이미 약간 디지털 자산 법에 대한 이제 포맷이 윤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은 어떤 형태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도 민간 주도로 가야죠. 역시 민간인가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 유통량, 심지어는 사용처까지 정해놓으면 발행은 되더라도 이것이 유통량이 커지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은 유통량이 커져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할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가장 걱정하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하면, 세계인이 더 많이 사용하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한국은행이 발행량도 유통량도 사용처도 정해놓는 이런 은행 중심적인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사실 이걸 디지털 화폐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 이제 국회에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것은 디지털 자산에 더 성격이 맞춰져 있어서 금융자산 혹은 금융시장의 어떤 개방성 내지는 정책적인 입장과 함께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말씀하신 게 지금 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으로는 법적 토대만 제공하고 산업의 경쟁력은 이제 민간에서 기업에 자체적으로 육성을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저는
가드레일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그 가드레일 만들어 줘 이렇거든요. 거기에 산업에 있는 분들이 이거 하다가 언제 내가 감옥 갈지 모르겠어. 감옥 갈지 모르겠어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가드레일을 만들어 주고 그 가드레일 안에서 너무나 충분히 창의를 발휘하라는 겁니다. 그 창의를 발휘해야지만 그 민간의 창의성, 기술력 이것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가이드라인을 줬습니까? 이것을 그냥 하도록 놔뒀더니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의 다른 플랫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스케일업이 안 돼서 유통량이 많아지지 않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성공은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친구도 쓰고 삼촌도 쓰고 모두 다 쓰게 되면은 이게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은행이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그 유통량은 줄어든다. 그러면 창의가 나오지 않는다. 의원님,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우리 이웃도 쓰게 하자가 사실 핵심 포인트라면,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쓸까? 사실 통화로서 이제 원화 자체의 통화지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그렇게 많이 쓸까? 특히 국경환 결제에서 누가 쓸까? 이런 이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쓰고 있지라는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달러보다 원화가 약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뉴스에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려면은 테더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테더로 주세요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환불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고국에 있는 자기 가족한테 몇 초 만에 보낼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테더로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편하고 싸고 그리고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대문 시장에서도 벌써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외국을 갈 때 뭐 환전하고 뭐 그럴 게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 통장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만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BTS를 보러 올 때도 달러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충전해서만 오면 되는 거예요. 한국 도착해가지고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이 그 코인만을 가지고 공항버스 타고 호텔 투숙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엄청나게 편한 결제 수단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엄청나게 편한 결제 수단을 달러를 사용하지 왜 원화 기반을 사용하겠어?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미국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이쪽으로 확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작년에만 해서 여기에서 유통된 양이 무려 4경이라고 그러거든요. 4경원. 어마어마하네요. 이 엄청난 양이 여기서 이걸 유통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매우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으로 밀어닥쳤을 때 모두 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원화 안 씁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안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장악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들고 제도화시키고 또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최근에 지역화폐라는 용어 많이 쓰잖아요. 지역화폐, 그리고 또 이번 정권에서는 굉장히 발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쓰는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 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접목을 하면 시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다 이걸로 결제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로 받는 것보다는 훨씬 쌉니다. 신용카드로 하면은 수수료를 1%에서 3%를 줘야 되잖아요. 이거 줄 필요 없죠,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현금으로 환전을 하려면 며칠 걸리죠. 몇 초 만에 바뀌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편한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상인들은 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에 태우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우리가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K컬처입니다. 우리의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제하는 플랫폼에 있어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게 만들겠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BTS를 보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충전해야 된대. 이 앱툰을 보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충전해야 된대. 이 우리가 가진 힘이 있는 분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분야에서 장악을 해내기 시작하면 동남아라든지 그런 곳들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승산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세계 시장에서 몇십 프로를 가져오면 이 글로벌 시장에서 G2가 되는 겁니다. 너무 희망적인데 네. 의원님 그러면 잠깐 이제 포인트를 다시 조금 원점으로 조금 돌아가서 결국 이게 통화 주권의 위협이 될 것이냐 아니면 통화 주권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냐의 또 문제이기도 하고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이게 지금 원화 자체에 힘이 없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냐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좀 맴도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우리가 이 시장을 먼저 차고 나가서 선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먹힌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까요? 이런 거죠. 우리가 원화보다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다. 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터넷 엄청 강국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K컬처가 엄청 강국이잖아요. 네. 그다음 우리는 다른 몇 나라밖에 없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이런 결제 이런 두 개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매개하는 시스템과 하나는 검색 기능이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우리 삼성 핸드폰이 세계 시장의 2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탑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계 시장의 20%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탑재된다. 몇 개 버튼만 누르면 이런 작용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회사들이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스마트 TV에 뭐 넷플릭스 결제를 바로 눌러서 훨씬 더 OTT 유입자를 늘린 약간 그런 형태로 디바이스의 힘을 좀 빌릴 수도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원화보다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그런 부분이군요. 그러면 그 외에 조금 지급 결제를 넘어서서 다른 장점도 있는지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엔 지난 6월 17일 상원의회에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를 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강제적인 수요 창출이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하나의 분기점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그런 의미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미국에서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국채가 많아지니까 국채가 불안해지고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 국채를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 불안해지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확보해야 되는데 불안하면 채권 발행할 때 이자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많아져. 수요가 많아지면은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은 국채가 안정되고 그러니까 금리를 적게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발행하면서도 금리를 더 낮게 줘도 되는 굉장히 재정적 안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트럼프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확 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국채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채를 많이 발행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국채의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발행하면서도 이자를 적게 줘도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원님 거기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제 표시하는 우려이기도 한데 우리가 달러하고 한국의 이제 원화하고의 입장이 좀 통하지가 다르기도 하고 국제 시장의 규모도 다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 국채화의 수요에 대한 메커니즘 자체가 다른데 그게 되겠냐 국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동일한 입장은 아니실 텐데 저는 네. 한국은행에다가 계속해서 그 네. 걱정들을 하셔서 네. 그 걱정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네. 걱정을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걱정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공개 토론을 좀 해보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답변이 아직 안 왔나요? 안 왔습니다.
있다. 네. 한국은행 관계자분들 혹시라도 보시면 조속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원화하고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격을 이렇게 연동시키는 패깅 구조인데 이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마치 테라 루나 때처럼 이 가격의 어떤 유동성 자체 혹은 디패깅이 발생을 해서 가격이 연동이 깨지면 어떡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법적 제도적 설계 같은 것들이 좀 되어 있을까요? 테라 루나를 기억하면 안 됩니다. 네. 테라 루나도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을 지향한 거죠. 안정을 지향한 거죠. 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싸고 빨리 결제할 수 있는데 등락이 심해서 안정적이지 못했는데 안정적이게 만든 것이 스테이블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거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만든 방법이 뭐냐? 코인을 발행하려면 법화, 국채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보관해. 1코인을 발행하려면 1달러를 보관해.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법적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패깅이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이런 자산 연동형이 아니에요. 자산 연동형이 아닌 알고리즘형이어서 이것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지금 법으로는 테라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형은 금지되어 있고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은 자산 연동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 준비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 100% 준비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이제 감독기관이 감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원화 스테이블을 샀는데 내가 이거를 다시 내 원화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없다라는 이 거죠. 말씀입니다. 네. 환불권이 보장이 된다. 그런 거죠.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도 충분히 있고 특히나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또 동시에 발행사가 만약에 파산됐을 경우에 그 준비금에 대한 것들도 보호가 적절하게 되느냐의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건 당연한 건데요. 네. 도산절연이라는 겁니다. 네. 이 지갑을 따로 갖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발행사의 그런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과 이 준비 자산은 따로 지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산이 되더라도 절연돼 있는 것은 법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용자 혹은 이제 그 투자자가 맡긴 자산, 준비금으로 철저하게 보호되고 그것은 회사의 재산과는 무관하게 분리 보관되는 형태의 법적 장치들이 다 되어 있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게 네. 여기서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여기서 스테이블의 핵심은 내가 1코인을 발행을 할 때 1달러 또는 1,000원이 들어가 있어. 이것이 의심스러우면 이제 이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기관의 가장 핵심은 준비 자산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행을 보세요. 은행은 예금을 받아가지고 예금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한 7% 내지 8% 정도만 지급준비금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을 뿐이고 다른 뭐 90% 정도를 대출해가지고 뭐 신용을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는 이거를 대출도 안 하면은 무엇으로 수익을 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점이 진짜 궁금한 예.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무엇으로 수익을 내나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국채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채에 대해서는 약 4% 정도의 이자가 매번 나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이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사는 이 발행을 하면은 국채를 확보해야 되고 국채를 보관하고 있으면 이 국채에 대한 이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익 구조인 거예요. 기본적인 수익 구조. 그러니까 그러면- 수수료가 네. 없어도 네. 이용 수수료가 없어도 이것이 굴러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발행사에서는 사실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써도 그 네트워크 사용료를 이미 커버할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럼 거죠? 발행사가 이제 네. 네트워크 사용료라든가 이걸 다 낼 수 있는 거고 네. 이용자가 특별한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네, 또 다른 부분에서 사실 이제 기존에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들이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성공적인 형태로 사용되지 못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력 강화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주목해야 될까요? 가장 핵심은 민간 중심으로 여기에서 기술과 창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도 좀 하고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 은행 중심으로 하고 은행 있습니다. 중심. 은행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은행권 위주로 먼저 하자라고 하는 건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형태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은행 중심적 관성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라고 부르고 싶어 하잖아요. 네. 화폐라고 묶어놓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꼭 화폐를 발행하는 것 같잖아요. 네. 화폐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여기에 뭐가 따라다닙니까? 원화가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이 원화는 누가 발행합니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겁니다. 이 발권력은 한국은행이 있는 거고, 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이 원화라는 화폐를 형태를 바꿔서 토큰으로 바꾸는 것이다. 사용하기 편한 토큰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지, 이것 때문에 무슨 통화량이 늘어납니까? 또 그 걱정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디지털 자산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잘 쓰일 것 같다. 거래소에도 상장이 될 것 같다인데 또 하나의 포인트가 그런데 오히려 이게 역으로 국내 디지털 자산 쪽에 들어가야 될 자금 수요를 해외로 빨리 내보내는 하나의 큰 유출 창구가 되면 어떡하냐라는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건 어떤 의견이실지? 지금은 안 나갑니까? 지금도 많이 나갑니다. 네. 서학개미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나가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걸 제도화 해놓지 못하니까 대부분 미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잘 만들면 외국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달러랑만 생각합니까?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서 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달스코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의원님 만드신 조어신가요? 네, 원스코. 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편리해. 그리고 훨씬 빨라. 대한민국이 훨씬 더 재밌어. 대한민국 문화가 훨씬 더 재밌어. 라고 하면은 달스코보다는 원스코를 쓰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시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장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가장 이제 주요한 특징은 기존의 법안들이 딱 디지털 자산만 딱 똑 떼놓고 이제 이용자 보호, 그다음에 범죄 방지 이런 거 형태였다면 이번 법안은 산업도 같이 육성하는 굉장히 이제 재정비를 하는 형태의 법안으로 이제 종합법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을까요? 기본법, 네. 업권법.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기본법이 1단계 법안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후속 조치들도 뭔가 준비가 좀 되고 있겠죠? 저희가 이미 STO법, 토큰 증권법이라고 하는 조각 투자하는 STO법은 이미 발의해 놨고요. 오늘 ETF 법을 발의해서 그러면 한 세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기본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정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거든요. 세상의 변화를 법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변화는 될 겁니다. 그 우리나라 국민분들 특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속도감이 있으시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적응하고 빨리 정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까가 좀 감탄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디지털 민족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이라든가 시청자분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저는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제 영토를 늘리는 데 있어서 통화 영토를 늘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원스코를 사용을 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늘리는 겁니다. 그 원스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려면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야 될까,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될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간의 창의와 기술이 있어야지 이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 정도를 만드는 기본법입니다. 이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통화 영토를 늘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민명덕 의원님 모시고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 육성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